인간은 자존감이라는 환상을 위해 삽니다. 하지만 재밌게도 진짜 자존감이 생기게 되면 자존감을 의식하지 않게 되고 희열을 통한 성장, 재미와 의미를 찾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얼마 전에 김미경 강사님께서 강의하신 내용을 봤어요. 자식과 남편의 자존감 도둑은 엄마라는 영상인데요. 이 썸네일은 약간 어그로지만 내용은 정말 좋더라고요. 자존감의 3요소에는 자기 효능감, 자기 조절감, 자기 안정감이라는 게 있다고 하기는 하는데요. 이렇게 세 개로 쪼개는 게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냥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감각을 갖는 게 자존감이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쉽고 더 유용한 것 같기도 합니다. 나는 도대체 얼마만큼의 자존감을 가지고 있나 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이 두 가지 질문이 유용하다고 합니다. 나와 여러 면에서 똑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친하고 싶나요? 또 다른 질문은 내 인생을 통째로 바꾸고 싶은 누군가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라고요. 자, 강의 내용을 보면은 김미경 선생님의 중학생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은 어렸을 때 공부도 못하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학교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재능도 없어 보였다고 해요. 그런 아들이 나는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라는 감각을 가질 수 있게 되기까지의 아들과 엄마의 뭉클한 분투기예요. 아드님은 학교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학교 간다고 했다가 결국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지하철역에 앉아있다가 그냥 되돌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출석 일수가 미달되고 결국 고등학교를 자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평생 이 아들은 열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고 해요. 그런 아들을 위해서 김미경 강사님께서는 되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서 너는 되게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고, 아드님은 일본 음대에 진학하게 되고 연습해서 대학교에서 인정받는 오케스트라 피아노 주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되게 감동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여운이 남아서 계속 걸으면서 그 생각을 했는데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인간은 나 정도면 괜찮지 라는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동하는구나. 아까 보았던 아들과 엄마가 몇 년 동안이나 분투하고 힘들어했던 게 이런 거였나? 나 정도면 괜찮지. 그러면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는데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나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저도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고, 저도 나름 분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도 조금은 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는데요. 그때는 저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고 힘들었었는데요. 다들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자존감 얼마나 중요하냐. 근데 갑자기 그게 그렇게 중요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자존감을 가지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세상은 어떤지 더 정확하게 안다는 전제하에 자기 객관화를 하고 진짜 성장을 해서 그런 성장의 증거들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제 자존감이 좀 올라갈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1차적으로는 돈을 많이 벌고 지위가 높아지고 찬사를 받고 사람들에게 수용을 받는 거를 통해서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사시에 합격한다든지 아까처럼 오케스트라 피아노의 주자가 된다든지, 또는 2차적으로 나와 타인, 세상을 수용하고 애도하고 사랑할 수 있으면 또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다른 트랙, 내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기만을 하고 방어 기제를 가지고 남 탓을 하고 내로남불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이런 방법도 있죠. 또 오타가 났네요. 몸소리치게. 자, 몸소리치게 싫었던 자기 기만. 저는 남 탓과 내로남불이 정말 싫었어요. 제가 그거에 대한 영상을 만든 적도 있고 설문을 한번 올린 적도 있어요. 그때 이 영상을 만들 때 사연자분이 이런 질문을 메일로 해주셨는데요. 나는 개인의 성장이 중요한데요. 남자친구가 남 탓을 하고 내로남불을 해요. 헤어져야 할까요? 라는 사연이었어요. 그때 제가 알게 된 상담심리사 선생님이랑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 진짜 헤어질만 하다 라는 의견을 얘기를 했었고, 근데 그분께서는 이거 가지고 헤어지냐, 아니 집 정리하고 설거지 안 하는 배우자 있으면 헤어질 거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랑 같나. 그런데 이 얘기를 설문에 올렸었는데 이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 꽤 깨달은 사람 같은데요? 라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존감을 올리기 위해서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자기 객관화 하에 노력하는 진짜 성장, 그리고 다른 하나는 노력도 안 하면서 방어 기제로 하는 자기 기만. 난 좀 잘났어. 자, 이 두 개가 사실은 목표가 같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둘 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네? 라는 환상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들이죠. 자, 물론 둘은 다른데, 그런데 많이 다른 걸까 하는 생각이 자꾸 저를 감싸왔어요.
그런데 만약 인생의 목표가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환상이 유지라면 뭐가 다를 바가 있겠어요. 이 다음 단계가 없다면 사실 자기 기만을 하나, 진짜 성장을 하나 다를 바가 없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꼬라지를 보니까 자기 기만하고 방어 기제를 막 펼쳤던 사람들을 무시하고 막 싫어했었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내가 지금 목표가 그 사람들이랑 다를 바가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지금 나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냥 나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느끼려고 그러려고 지금 살고 있나? 결국 제가 싫어했던 사람들과 저는 세계관만 다를 뿐, 이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아느냐만 다를 뿐, 지금 보물을 찾으려는 것, 그러니까 자존감을 찾으려는 것은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구나 그 지도라는 게 제가 완벽하게 정확한 지도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정확도 차이만 있을 뿐이지 둘 다 부정확한 지도라는 거는 똑같잖아요. 자, 사람들마다 주어진 지도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정확한 지도를 가지고 태어나고 길러지죠. 부모에게서 받은 지능, 안전한 양육 환경에서 사랑을 받는 것, 그 다음에 성격 금수저. 또 다른 사람은 부정확한 지도를 가지고 태어나고 길러지죠. 결국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는 굉장히 정확한 구글 지도 같은 걸 보면서 이제 세상을 살아나가게 되고, 누구는 막 발로 그린 지도를 받아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가게 되죠. 문득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 알량하게 조금 정확한 지도를 가지고 살아나가면서 어쩔 수 없이 부정확한 지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막 싫어하고 피하려고 하고 무시하려고 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나 저나 목적지가 똑같았던 거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그런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존감이라는 것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은 종착지가 아닌 경유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존감을 넘어선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기 기만의 방법으로는 갈 수가 없겠죠. 하지만 저의 정말 많은 시간 동안, 대부분의 시간 동안 문득 아직도 저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느끼기 위한 것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내가 하는 것이나 기만자들이 하는 것이나 99%의 시간 동안 같은 목표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좀 혼란스러웠어요. 사실 기만자들이나 그 사람들을 무시했던 저나 모두 다 각자 최고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제가 어이없게 은밀한 내적 우월감을 가졌나? 예스. 그러면서 하는 행동은 똑같았나? 예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한때는 참 큰 차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자존감을 가지기 위해서 죽을 둥살둥 노력했는데요. 그거는 그 당시에 내 스스로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지 않아서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진짜 많이 왔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뒤돌아보니까 차이가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나는 내 자신의 내적 성장을 원하는데 상대는 따라주지 않아요. 연인이나 배우자가 따라주지 않아요. vs 나는 집 정리 열심히 깨끗하게 잘하고 싶은데 상대가 따라주지 않아요. 상대가 설거지를 쌓아놓고 빨리 하지 않아요. 랑 차이가 갑자기 많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다른가? 그래서 임시적인 결론이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감각을 가지기 위해서 눈물겨운 분투를 한다. 각자 가진 지도의 정확도나 세계관이 달라서 각자 다른 방식으로 모두 노력하고 있고 최고의 속력으로 달리고 있다. 진짜 성장과 자기 기만이 그렇게 다른가? 뒤돌아보니까 종이 한 장처럼 느껴집니다. 자존감을 가지는 게 인생의 목표의 끝이라면 사실 기만자들이나 아닌 사람이나 차이가 그렇게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다만 이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자기 기만을 통해서는 갈 수가 없는 거겠죠.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가 시시해지면 그 다음 스테이지는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아실현자가 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환상을 위해서 더 이상 노력하지 않게 됩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시시해지니까요. 남들이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봐주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을 덜 하게 되겠죠. 그리고 진짜 하고 싶은 것, 재미나 의미 있는 일을 찾을 거예요. 즉 희열을 통한 성장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약간의 오해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즉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가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있겠죠. 우리는 이 자유로운 사람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또 저 사람은 자존감이나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막 꽉 붙잡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유롭지가 않네, 이런 것도 다 우리는 말은 안 하지만 우리가 다 느낄 수는 있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은
옛날에 올렸던 미움받을 용기에 관한 영상과 또 존재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최근에 소개한 영상이 있어요. 위대한 심리학자가 알려주는 인기와 행복을 누리는 법일 거예요. 아마 영상 제목이. 그거랑 한 세트니까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자님들, 우리는 지금 스킬을 넘어서 진심으로 가는 중이에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